51쪽 참된 성품 무량하다. 이 소제목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기서 뭐 참된 성품이라는 이야기의 문제는 제가 계속 이야기했지만 말씀드렸고, 무량하다, 무량하다. 양이 없다는 이야기지. 양이 없다는 뜻은 많다는 이야기야, 없다는 이야기야, 어떻다는 이야기야. 어? 무량하다, 양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많다는 뜻이야, 없다는 뜻이야. 양이 없는 건 없는 것도 있고, 양이 진짜 많아서 많다는 것도 넘칠 때 무량하다는 이야기도 쓰고, 어느 쪽을 택할라요? 많은 거? 불교에서 항상 택하라면 한 방 맞습니다. 그죠? 어. 그러니까 이게 무량하다는 말을 우리가 일반적인 용어로 쓰면 엄청나게 많다라는 뜻으로 쓰거든. 그것으로 무량을 이해하시면 곤란하다. 무량을 엄청나게 많다라는 이야기로 오해하시면, 우리가 뭐 금강경화에서도 허공 사량부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허공을 사량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게 사량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량할 수 없습니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걸 갖다 많다고 생각하시면은 큰일 난다고. 그러니까 공덕이 헤아릴 수 없다. 그럼 아유 공덕이 엄청 많은 모양이다. 가 아니고 공덕 자체의 내용이 무량하다는 뜻입니다. 공덕 자체의 내용이 무량하다, 헤아릴 수 엄청나게 많다는 뜻이 아니죠. 다른 말로 공하다라는 뜻이. 다른 말 공하다라는 뜻이. 다른 말로 공하다라는 뜻이 뭐냐니까, 여러분 뭐냐면은 공하다 하니까 0이 나와서 숫자 0이 나오잖아. 0. 0에 1을 집어넣으면은 1이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0에 1 집어넣으면 1 들어가지. 그러니까 1만 딱 나오잖아. 0에 더하기 1 하면은 0, 1이 나와요. 1만 딱 나와. 1만 나오지. 그러니까 0에 1이 들어가죠. 그죠? 0에 많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0에. 0 더하기 만 하면 만이지 그냥. 아시겠죠? 어. 0에 엄청나게 어떤 많은 수라도 들어가려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 있지. 더할 수 있단 말이야. 더할 수 있다는,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야. 어? 0 안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1도 들어가고 엄청나게 많은 수도 들어간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0이라는 것은, 자, 1만 들어가면 0이라는 공간에 여유가 있을까? 꽉 찰까? 꽉 차니까 1로 나타나겠지. 0에 만이든 10만이든 억만이든 천만이든 조든 들어가면은 0은 꽉 차지. 자, 꽉 찼잖아요. 꽉 찼는데 0에 10만이 들어가서 꽉 찼는데 또 10만이 들어갈 수 있어 없어? 또 10만이 들어갈 수 있지.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아시겠죠? 그게 무량입니다. 무량이라는 게 엄청나게 많다는 뜻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엄청나게 많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0이라는 것은, 즉 무량하다는 이야기는 공하다는 이야기하고 같은 이야기인데, 무량하다는 이야기는 그 양이 어떤 양이든 들어가면 꽉 차. 무한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량이라는 말도 무한이라는 말도 같은 이야기인데, 거기에 1만 들어간 단독 1이 꽉 차. 어? 다른 여유 공간이 있을 수가 없어. 10만이 들어가든 100만이 들어가든 꽉 차. 거기에 다시 또 10만도 들어갈 수가 있지. 여기에서 사실 10만을 빼도 어떻게 해요? 무량한 것은 변해 안 변해? 변하지 않지.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가만히 헤아려 보시라고. 무량이라는 뜻이 엄청나게 있겠죠. 그죠? 무량이라는 뜻이. 그래서 불교에서 부처님 가르침 상에서 무량이라는 언어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뜻도 있어요. 그 뜻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뜻, 우리가 생각하는 그
헤아릴 수 없이 많다라는 그 단견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 두고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은 조금 더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 번역하신 분들이 참된 성품 무량하다 했지만은 다른 말로 참된 성품은 공하다 이렇게 하시면은 저도 동의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읽어보면서 오늘 또 이야기를 해봅시다. 아나니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만약 이 보는 주처의 성품이 반드시 제 자신이지 남이 아니라면 제가 부처님과 함께 사천왕의 뛰어나고 장엄한 보배의 궁정과 일월궁을 볼 때에는 그 보는 주체가 두루 원만해서 사바국에 골고루 퍼졌다가 다시 정사로 돌아오면 다만 가람만 보이고 도량에서는 오직 처마만 보입니다. 이게 뭐냐니까, 자, 저 그냥 속초 앞바다가 그렇게 그냥 넓잖아요. 그렇게 넓은 게 지금 내가 그 넓은 거를 쫙 다 봤잖아. 에? 내 눈에 다 들어왔잖아. 그죠? 그것을 다 느낄 수 있잖아. 지금 우리 여기에 들어오니까 속초 앞바다가 있어요. 좀 답답한 구석이 있어. 우리 절만 해도 창문이 많아서 덜 답답한데, 만약에 이 창문이 없다면 굉장히 답답하겠죠. 이 공간이 넓은 공간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속초 앞바다 가면 그렇게 광활하게 넓고 속이 뻥 뚫리는데 여기 오니까 답답해. 자, 내가 답답한 거야? 이 공간이 답답한 거야? 뭐야? 내가 답답해요? 답답함을 느낀 건 나지. 근데 참된 성품이 무량하다라고 소제목 붙였듯이 내 마음이 공하다면은 이 안이든 속초든 달라졌어, 안 달라졌어? 공하다, 0이라면은. 그게 1이 오든 100이 오든 만이 오든, 에? 그것에 더 빼지든 마이너스가 오더라도 이 지금 내 마음은 달라질 게 없어야 되는데 나는 여기 오면 답답하단 말이야. 에? 방에 가면 외롭단 말이야. 그 왜 그러냐는 거야. 그랬을 때 나는 참된 성품을 이 진술로 이야기하면 참된 성품을 잘 알고 있을까? 문제가 있을까? 참된 성품을 잘 알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지. 근데 이렇게 단순한 불교 쉽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다만 가람만 보이고 오직 도량에서는 오직 도량에서는 청심 소당에서는 오직 처마만 보입니다. 부처님 따라 그냥 사천왕 궁궐을 가니까 온 세상이 다 보였는데, 예? 여기 처마에 오니까 내 처소에 오니까 그냥 요거만 딱 보이더라는 거예요. 세존이시여, 저는 보는 주체가 이와 같아서 그 본체가 본래는 온 세계에 고루 퍼졌다가 지금 방 안에 있을 적에는 오직 온 방 안에만 가득하게 되는데, 그럴 적에 저 보는 주체는 큰 것이 축소되어 작아진 것입니까? 아니면은 담과 지붕에 막혀서 좁아지고 끊어진 것입니까? 지금 저는 그 이치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나는 참 고질이다. 좀 전에 내가 영 설명할 다 이야기했죠, 그죠? 1이 오든 100이 오든 만이 오든 영은 달라지지? 않아요. 마이너스가 더 달라지지? 않아요. 그게 베이스이기 때문에 그래. 베이스이기 때문에. 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면 내가 0이 베이스다라는 걸 안다고 한들 1이 왔을 때 1은 내 마음이 꽉 차잖아. 즉 처마는 처마만 보이지. 처마 저 동해 바다를 볼 수가 없잖아. 지금 공안성품은 무량 엄청나게 크고 밝고 지금 능언경에서 얘기하는 그런 거야. 안 그러면은 처마에만 상응하는 거야. 처마에만 상응하는 거지. 요 방에만, 예? 상응하는 거지. 그러니까 속초 바다 갔을 때 마음 다르고 이 방 안에서 마음 다르고 처마 끝에 마음이 다르고, 예? 오늘 눈 온다고 난리치는 눈 기다리는 마음도 얼마나 오길래 이 난리를 치는지. 난 눈 중에 제가 가장 큰 눈을 본 게 20 몇 년 전이야. 3월 2일 날인가 3일 날인가 폭설, 100년 만에 폭설 온대 가지고 서울 시내 차가 서고 난리가 났어요. 그날이 불교대학 개강하는 날이.
불교대학 개강을 하는데 내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대형 이벤트를 터뜨려가지고 꼴랑 맨날만 5명, 7명, 10명 하던 불교대학 학생들이 그날 드디어 120명이 오는 날이야. 그때가 내 나이가 38인가. 그래가지고 하는데 어쨌든 사람들이 100명이 넘어왔어요. 나중에 그냥 눈이 마여가지고 차가 안 다니니까 대중교통이 다 끊어지. 그래 지하철까지 다 그냥 사람들 걸어내려고 발이 푹푹 빠지고 우리 그때 기사가 있었는데 기사는 사람들 데려다 준다고 버스 운행하다가 저 그냥 남대문 경찰서 앞에 버스 그냥 내팽개 치고 올랐어. 눈이 너무 많으니까 무릎까지 빠져가지고 차가 도저히 못 갔단 말이야. 내가 내 눈으로 진짜 대설은 그날 이후로 아직까지 큰 대설 못 봤습니다. 엄청나게 왔지. 그래서 오늘 하도 대설대설하길래 뭐 8cm 가지고 뭐 이 난리를 치나 하는 눈은 오지도 않네. 그러니까 그렇게 오는 마음이나 어쨌든 저런 마음이나 그죠? 마음은 그 경험하는 거에 상응합니다. 상응합니다. 그러면은 그 마음이 처마에 딱 있어가 답답하다고 느끼는 마음은 지금 왜 답답하다고 느낄까? 왜 바다가 뻥 뚫릴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지. 마음이 숫자 0과 같아서 변함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은 그죠? 원래 무량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은 이게 지금 답이 될까? 이게 뭐가 좀 뭔가 이야기는 되는 것 같은데 좀 답이 덜 된 것 같기도 하고 완전히 뭐냐면 마음에 대한 무량성에 대해서 진술을 잘 못하고 있는 걸까라는 퀘스천 마크를 걸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능경 이야기입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지금 저는 그 이치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원컨대 큰 자비를 베푸셔서 저를 위해 설명하여 주소서. 부처님께서 안하에게 말씀하셨다. 52초입니다. 온 세상의 크고 작은 것과 앞니나 밖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각각 앞에 나는 물질에 속한 것이니 물질에 속한 것 대상이죠, 그죠? 대상이니 보는 주체가 퍼지거나 움츠러드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이야기해서 마음이 거울 같다라고 했을 때는 이야기가 상응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바다에 가서 속 시원하겠어요. 바다 가서 덜컥 겁이 나겠어요. 그렇게 겁나는 마음도 있습니다. 바다 가서 그냥 바다 가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푸른 창공을 보고 청량하죠. 다 마음 시원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푸른 걸 도저히 우울증에 걸린 사람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푸른 것 보기가 너무 참혹한 거야. 우리는 가을 하늘을 보면은 마음이 뻥 뚫리고 시원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을 하늘이 너무 참담하고 슬픈 사람도 있어요. 똑같은. 그럼 그게 왜 문제야? 했을 때 그럼 이 푸른 거를 푸른 걸로 보는 사람이 있고 그럼 푸른 걸 푸른 걸로 못 보는 사람 우리는 못 보는 사람 문제 있다고 생각하잖아. 그죠? 그럼 푸른 거를 푸른 거로 보는 사람은 문제가 없는 사람일까? 왜 푸르게 보는 것일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여러 가지에 해당합니다. 비유하면은 그것은 모난 그릇 속에 모난 빈 공간을 보는 것과 같느니라. 내가 다시 너에게 묻겠는데 이 모난 그릇 속에 보인 모난 빈 공간이 모나게 정해진 것이냐 아니면 모나게 정해진 것이 아니냐. 모난 그릇의 모난 공간은 그 그릇 때문에 모나게 된 거지. 실은 그 공간은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 공간에 모난 것이 들어왔다는 것뿐이지. 모난 형태가 치워지면 그 공간은 아무 변동이 없지. 그래서 지금 여기서 부처님이 모난 그릇이 왔다 갔다 할 뿐이지 원래 네 마음은 이 공간과 같이 변함이 없느니라라고 이야기하려고 우리가 눈치를 치죠, 그죠? 그래 불교 보면 안 됩니다. 이 부처님이 자꾸만 그랬다는데 내가 그렇게 불교 보면 안 된다면 이게 좀 이상해. 이게 부처님 진설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단순히 거울증, 이 공간,
이 뭐냐면 우리가 공간중으로 생각하면은 그렇게 불교를 쉽게 이야기할 수 있지. 쉽게 요렇게 요런 것이 불교구나라고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우리 마음 공부고 뭐고 얼마나 편해. 지금 세상 모든 것이 문제야 문제 아니야. 다 임시적일 뿐이다 이렇게 하겠지. 문제일 것이 뭐 있냐? 이 시기에 그렇게 하면은 그거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 집착하지 말아라는 이야기는 예? 무관심해라는 얘기.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불교는 무관심한 태도를 보여야 되겠어요? 이러면 좀 문제가 생기잖아요. 아이 그래 막 세상 막 혼란하고 다 이게 세속 일이지. 그래서 나는 뭐 어떻게 세상 일 다 이 막 반년 욕심으로 서로 얽히고 설킨 이 반년 이 세상을 떠나서 조용한 곳 어? 들어가서 유유자적하게 살 거야. 어. 어차피 이거야 다 임시적이고 그냥 지나가는 일들 아닌가. 그냥 거기에 집착을 안 둘래. 라고 하고 한다면 야, 돛다구로 가는 모이다라고 해서 박수 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부처님께서 불교 공부의 첫째 깨달음을 뭐로 잡았죠? 고입니다. 고. 괴로움이. 괴로움을 깨닫는데 여러분 괴로움을 깨닫는데 여러분 마음은 괴롭겠어요? 즐겁겠어요? 괴로움을 깨닫는데 괴로워야죠. 그죠? 그 괴로움을 깨달아 알고 그 괴로움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즐거움, 기쁨이 찾아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괴로움을 깨닫는 데 있어서 괴롭지 않은 자 즐겁지 못해요. 근데 이 세상 무관심하고 다른 데 가버리면은 괴로운 거야. 무관심해서 괴로움을 피하는 거야. 그래서 괴로움을 피해서 오는 즐거움은요. 다시 괴로움을 만나면은 괴롭습니다. 왜? 괴로움이 극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다 임시적이다 할 때는 우리는 무상하고 비슷한 단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냐면은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괴로움을 이제 깨닫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일반 사람들도 괴로움과 즐거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살아요. 그럼 내가 지금 괴로운 것이 과연 괴로움이냐는 거야. 내가 지금 괴로운 것이 괴로움이냐는 거야. 그 괴로움은 어디서 왔냐는 거야. 내가 지금 느끼는 즐거움은 즐거움이냐는 거야. 그 즐거움은 어디서 왔느냐고. 그래서 고수락수 불고 불락수 하잖아. 뭔 양인지 아시겠죠? 고수락수 불고 불락수 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괴로움은 그게 괴로운 거예요. 그 괴로움의 원인이 있어서 어? 그 원인으로 인해서 괴롭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원인에 의해서 괴롭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괴로움은요. 예? 본질적 괴로움이 아닐 수가 있죠. 본질적 괴로움이 아니죠.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면은 그 원인은 결국 이기잖아. 자기애잖아. 여러분, 내가 그냥 자기애를 모른 채, 내 이기를 모른 채, 내 암환을 모른 채 괴롭다는 것은요, 이 괴로움은 임시적이에요. 지나면은 즐거움도 옵니다. 예? 아이고, 그냥 막 힘들어 죽겠는데 16강 올라가는 게 좋았잖아. 기분 좋지. 예? 아이고, 어려운 가운데도 어디 그냥 하루 놀러 갔다 오면 좋지. 예? 오죠. 그러니까 그 괴로움 말고 그 찾아오는 즐거움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이 즐거움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요렇게 이렇게 사는 모이다 라는 것은요. 이 괴로움은 어떻게 보면은 그 괴로움에는 자존심이 덜 상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아이고 내 팔자래니 내 운명이거니 내 수준이 막 그 꼴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요거는 내가 감내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살죠. 예? 저 역시도 뭐냐면 그런 감정이나 그에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냥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요. 자, 부처님 가신 공부하니까 그 괴로움이 이 괴로움이 괴로움이에요. 안 그러면 내 이기가 괴로움이에요. 자기 애가 괴로움. 내 아만이 괴로움입니다. 요거 딱 알게 되면요. 진짜 괴롭습니다. 진짜 괴롭다는 말이 뭐죠? 너무 창피한 거. 내 이기에 야 어떻게 어? 일이 이만큼까지 벌어졌는데도 지밖에 생각 못해 라는 것에서 양심이 동요하고요. 그죠? 자기 애착에 끝까지 남 탓하고 변명하는 것에 대해서 예? 참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볼까 두렵고요. 그 암안에 그래도 변명하면서 예? 이렇게 저렇게 그냥 양설하는 그 암안에 그냥 속상합니다. 왜? 그 괴로움을 알거든요. 내 이기를 알았고 암안을 알았고 내 애착을 알았기 때문에 너무 내 스스로가 창피한 거예요. 앞에 내가 그냥 일상으로 있는 생리적 내지는 사회적 괴로움하고 수준이 다르잖아요. 이 괴로움은 대면 내가 살다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하면서 그러게 뭔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저리 와서 기도하고 참회 기도하고 나면은 그래 다 내 탓이지 하고 넘길 수 있어요. 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아니고 진짜 괴로움의 원인이 내 아집에 있다는 거 알면요. 진짜 괴롭습니다. 그거 아는 게 실은 괴로움을 깨닫는 거예요. 괴로움과 괴로움의 본질적 내용과 그 원인에 대해서 깨달으면 스스로는 괴롭습니다. 괴로움을 알아야 어떻게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죠. 자, 여러분, 내가 괴롭고 즐겁고 하는 일상적인 그런 감정을 느끼고 사는 게 편할까요? 자기애를 뿌리치고 암만을 걷어내고 예? 내 이기를 누르고 하는 삶이 편할까요? 일상적으로 감정으로 사는 게 훨씬 편합니다. 자기를 지금 우리가 극기라고도 이야기하지만은 자기, 애, 아만, 예? 이, 이기, 애착 이것을 이겨내기가 훨씬 더 어렵죠. 어렵죠. 근데 이겨내야 돼요. 왜? 너무 창피하잖아. 예? 너무 속상하잖아. 이렇게 사는 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분해서 그다음에 이걸 내가 나라고 믿고 있었나라고 의심스러워서 라고 해서 극복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렵죠. 어렵지만은 그것을 이겨내면서 찾아오는 즐거움은 내가 그냥 생리적, 사회적, 예? 심리적 괴로움과 즐거움의 양상과는 차원이 다른 즐거움이 내한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불교 공부는요, 처음에 그 괴로움을 알아야 돼요. 괴로움을 깨달아야 되고요. 그죠? 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나를 갖다가 참 마음, 본래 밝은 마음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은 불교를 제대로 부처님 말씀하신 커리큘럼대로 하면은요 속상해야 돼. 예? 안타까워야 돼. 내 스스로가 내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불교 공부가 차츰차츰 나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의 공부는 예? 처음에 다 힘듭니다. 어. 내 스스로가 안타깝고 예? 허망하고 이런 것에 노력을 기울였나 해서 하는 회안에 사무치고 하는 것이 불공부에 있는 거죠. 그래서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란 것이 그냥 사라지면은 텅 빈 공간, 그 공간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막 아주 그냥 쉬운 추론상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 같지만은 일반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내용이지. 그래서 세상에 무관심하는 거는 안 좋은 거예요. 세상에 무관심하고 마치 그냥 자기는 도튼 듯이 모든 것을 초월한 척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위선입니다. 위선. 제가 보기엔. 철저히 여러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그럼 니는 뭔데?
불교가 우리가 공사상 이야기하다 보면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죠. 그럼 니는 뭔데?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요. 이제 공사상에 허무주의에 빠지기 쉬운 이유가 이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그런 반면에 해서 나는 다른 위치에 있겠다. 가장 유리한 위치 아닙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다 단절해야지. 이놈이 주는 돈도 받고 저놈이 주는 돈도 받아. 아닌 놈의 돈도 받고 있놈의 돈도 받는 거요. 예. 그거 아니지.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라는 것처럼 위선적인 게 나는 없다고 보는 거지. 그래서 뭐 참막 오늘 아침에 그냥 그 문자가 싹 다 위선스러워서 너무 속상합니다. 문자 보면서. 자, 만약 정해진 것이 아니라면 모난 그릇 속에도 모난 빈 공간이 아니어야 할 것이니, 그죠? 모난 그릇 속에 공간이 모나진 않았죠. 내가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겠다고 한 이치가 이와 같건을 어떻게 따질 수 있겠는가? 안 하나. 만약 모나고 둥근 것이 없는데 이루고자 한다면 다만 모난 것을 없앨지언정 빈 공간 그 자체는 모난 것이 아니니 또다시 빈 공간의 모난 것을 제거해야 한다는 말은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런 불교 가르침 있죠. 이거 한 부분 차지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실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내 주관이 들어가면 그 사실은요 왜곡되죠. 내가 사실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내 주관이 들어가면 그 사실은 내 주관에 의해서 왜곡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은요 주관적으로 바라봐야 돼. 사실은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돼. 사실은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되거든. 그리고 우리 금강경 안에서 여러 상을 이야기하는데 상을 우리가 대하는 자세가 즉 대상을 대하는 자세가 니밌다 이렇게 니밌다 겉모양 모양새. 그러니까 니밌다라는 얘기는 사실이에요. 사실 앞에는 항상 객관적이라는 말을 붙였을 때 사실은 그야말로 그냥 사실로서 소중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로 소중하게 되는. 아니고 사실에 있어. 지금 내가 안심도 바라보는 사실과 예? 자원행이 안심도 바라보는 사실은 다르잖아. 나는 앞모습 보고 자원행은 뒷모습 보잖아. 지금 앞모습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잖아요. 그래서 안심도에 대한 사실을 뒷모습만 바라보고 이렇다고 이야기하기도 힘들고 앞모습을 바라보고 이렇다고 이야기하기도 힘들단 말이야. 그랬을 때 그냥 안심도의 앞모습이라는 객관성에 대해서 뒷모습은 내가 아직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그렇게 되면은 그건 사실로서 소중하게 되는데 아니고 어떻게 내가 앞모습만 바라보면서 뒷모습을 추정한다면 내가 앞모습을 바라본 건 사실이죠. 근데 뒷모습을 추정하는 건 주관이잖아. 그럼 그 사실은요 주관에 의해서 왜곡되죠. 나는 앞모습만 바라봤을 뿐인데 그런 모든 상황을 소위 이제 이렇게 쉽게 비유들어서 이야기했지만은 어떤 사람을 겉모양 보고 판단한다면 그거는 될까 안 될까? 겉모양 보고 판단했을 때 그 판단의 처음과 끝을 겉모양으로만 한다면 그 판단은 문제가 있죠. 겉모양은 판단의 중요한 자료는 됩니다. 판단의 중요한 자료는 되지만은 그것이 겉모양이 다일 수는 없잖아요. 그게 우리한테 깔려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걸 어렵게 여기서 불입색성형 미촉법 하는 거예요. 색성형 미촉법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주관적 판단 하지 말아라고 금강경에서 가르치는 거지. 금강경에서. 그러니까 대상을 대하는 데 있어서 그것은 그냥 그 대상에 이렇게 해서 그 모양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뾰족한 모난 그릇이 왔기 때문에 그 공간이 모나게 보이는 것이지 공간 자체가 모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공간 자체가 모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사람의 모양새는요. 사람 판단 근거에 있어 많이 부족한 면이 있죠. 많이 부족. 왜?
그 사람의 판단 내용은 겉모형이 아니라 안에서 그 사람의 의지, 의도, 예? 관심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캐치되어야 그 사람이 판단될 것 아닙니까? 전혀 모르는 정보를 가지고 이거는 모난 공간이네 이야기할 수가 없지. 모난 공간이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 안심도나 원명제나 다 모난 공간이 원래 좋은 공간이지 라고 또 할 수도 없잖아. 지금 능경식으로 가르친다면은 능경식으로 여러분들 나 참된 성품을 가지고 있잖아. 예? 공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싹 다 이미 성불한 존재라서 더 이상 가르칠 게 없겠어요. 예? 이미 부처가 아니고 그냥 엄청난 어변에 덕지덕지 업장이 그냥 가득해서 예? 그걸 다시 그냥 해체시키고 재구성하기가 힘들어요. 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전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맞아요. 다시 말해서 사실을 주관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에 있어서 그거는 네 주관이지. 네가 뾰족하다고 생긴 객관 대상에서 매몰된 객관 대상의 한계. 그 공간이 워낙에 그 속의 공간, 모난 공간이나 밖의 공간에 차별 없음을 모르고 그냥 모난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대상에 대해서 내가 매몰됐거나 안 그러면 내 주관에 의해서 왜곡됐거나 하는 것으로 사실을 파악하지 말아라. 사실은 뭘로 파악해야 돼?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에서 불교 안에서 중요한 덕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입 색성양 미촉법 하잖아. 색성양 미촉법에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 라고 금강경에서 이제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색성양 미촉법에 들어가지 않아야 된다는 건 여러분들하고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내 경향성에 내가 구속받아야 돼. 내 경향성을 넘어서야 돼. 내 경향성을 넘어서야 될 것 아니에요.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건 내 경향성이에요. 내 경향성. 항상 사람은 관점에서 입장을 가지잖아. 입장에는 설립자잖아요. 항상 서서 보면은 내 뒤 바라봐. 앞만 바라봐.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런 경향성뿐만 아니라 사람 안에서의 성품이나 이런 것들 경향성이 있죠. 그 경향성이 뭐냐면은 괜찮으면 내가 윤회하지 않지. 에? 내가 괴롭지 않지. 다른 말로 해서 자기애나 자기 집착을 하지 않잖아. 근데 그렇게 그 경향성을 다들 어떻게 자기라고 착각하고 집착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거든. 왜 그러냐? 오래도록 그렇게 추구해 와서 그 추구가 너무 익숙한 거야. 그 추구가 아침에 그냥 우리 수련아 옥수수 잔뜩 찌어 와가지고 나한테 옥수수 드실래요? 하는데 옥수수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면은 옥수수 먹는 건 좋아. 맛은 좋은데 그거 먹고 난 다음에 이 사이에 낀 거 이게 너무 불편하고 그걸 하면 양치해야 되고 뭐 복잡하잖아 공사가. 그래서 옥수수 이거 매달 먹으려고 그냥 이 난리를 쳐야 되나 해서 옥수수 고기 잘라잘라 흔들거든. 자기는 실컷 나와서 이제 나눠 먹을 거라고 이제 해 왔단 말이야. 본인이 그걸 내가 그렇다는 거 아니까 나한테 또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고개 옥수수 좋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군침이 딱 도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내 추구야 그게. 계속 내가 어릴 때 배고플 때 옥수수가 그냥 몇 개라도 먹었지. 어릴 때는 양치 안 치도 그냥 이렇게 혓바닥으로 이렇게 입만 활짝거리도 그냥 쏙 다 내려가는데 뭐 요즘 먹을 게 많아 그런가. 나이가 들어서 이 사이가 벌어져서 그런가. 왜 이렇게 그냥 더 불편하게 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추구, 경향성, 예? 경향성이 지난번에 이야기한 자기 현행의 위치입니다. 현재의 상태, 경향성. 그런 추구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의 위치, 현재의 상태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현재의 상태가 불입색성형 미촉법, 색성향 미촉법, 색성향 미촉법에 들어가면은 안이비설신이의 경향성이
그 색성향 미촉법을 주관적으로 맞이하잖아요.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맞아야 돼. 안 그러면은 객관화해야 돼. 내가 지금 아침에 옥수수 거부한 죄로 이렇게 길게 설명하잖아. 무슨 어, 아침이에요? 오늘 아침에. 어, 오늘 그래서 옥수수를 먹을 기대감을. 어. 그 앉아있는 사람 옥수수 먹을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어제는 못 먹겠네. 어.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러한 뭐냐면 경향성에 있어서 불입색성향 미촉법, 색성향 미촉법에 뭐냐면은 내가 그것이 당연히 내가 색을 바라본 것이 객관적 모습으로서의 사실이다. 내가 들은 것이 말이라는 것은 에? 맥락이 있는 거란 말이야. 말이라는 것은 한 단어가 그 말을 다 파가는 것이 아니거든. 근데 어떻게 한 단어만 가지고 사람 매몰차게 어떻게 모함하는 경우도 있잖아. 네가 그런 말 하지 않았냐고. 그런 말 한 건 사실이지. 그런 말 한 건 사실이지만 그 단어 몇 단어가 그 사람의 말을 전체를 다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 근데 그 사실을 했냐 안 했냐로 막 따진다고. 밀어붙인다고. 그래서 모함하는 경우도 있다고. 에? 그 맥락 전후 사정 따라보시고 문맥 이런 거 따져보지 않은 채. 에? 그러니까 그런 것이 과연 객관적인지 주관적인지 자기가 요 부분만 내지는 전체 안에서 이걸 그냥 아무 별 에? 내용 없는 것이나 문제 없는 것으로 치부하지는 않았는지 이게 다 불입색성형 미촉법입니다. 그게 뭔 문제예요? 주관성의 문제입니다. 주관성. 그러니까 사람은 객관 대상에 있어서 주관성을 항상 가지고 있고 그 주관성에 집착해 있어요. 하면은 어떻게 당연히 자동적 사고로 주관성에 매몰돼 있어요.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집착이라는 말도 쓰기도 그래. 매몰돼 있기 때문에 불교 공부는 그것에서 빠져나오는 게 제일 필요하기 때문에 니미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건강에서 첫째 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상에 있어서 여기 지금 나온 대로 모난 공간이 네가 지금 보기에 모나다고 이야기를 하지 그게 실은 모난 대상이 그릇이 사라지면 공간은 그 이전과 모난 공간 사이에서 어떤 차별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느냐. 즉 객관성을 확보해라는 이야기나 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빈 공간 그 자체는 모난 것이 아니니 또다시 빈 공간의 모난 것을 제거해야 한다는 말은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대상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달라지느니 저렇게 달라지느니 하지 마라 라는 이야기는 객관성을 확보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우리는 주관의 경향성을 이미 가지고 있는데 지금 그 능언경에서는 주관의 경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죠. 자, 만약 내가 물은 것처럼 방에 들어갔을 적에 보는 주체가 축소되어 작아진 것이라면 해를 쳐다볼 적에 내가 어떻게 보는 주체를 내서 해에 닿겠으며 만약에 내가 방에 가서 내 마음이 작아지고 해를 볼 때는 내 마음이 커지고 하는 것 같으면 이제 보는 주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로 하면은 불교가 수준이 낮아지는데 여러분 내가 주관적 대상을 주관으로 바라보는 방식에 의해서 내 마음에 생기는 것을 우리는 관념 이렇게 내 마음에 생기는 표상을 관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 관념을 가지고 있지요. 자기 관념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 관념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눈은 사물에 대한 객관 대성을 바라보는 기관이지. 그 사물을 파악하는 건 뭐죠? 시계라고 아까 얘기한 관념. 내 주관 관념에 의해서 파악합니다. 지난번에 기억의 측면에서 이야기하면은 그 사실을 내가 마음으로 사실을 파악하는데 식으로 파악하는데 기억으로 파악하는데 그 기억의 내용이 관념이라는 거예요. 기억의 내용이 관념이라는. 그래서 그 사람은 누구나 다 관념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서 꽃을 바라보면 다 아름답다 예쁘다는 관념을 가지죠.
창공을 바라보면서 뭐냐면은 드높다 푸르다라는 관념을 가질 것 아닙니까? 푸른 바다를 보면서 더 넓다라는 관념을 가질 것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다 관념입니다. 관념. 그러니까 바다에 가면은 나는 그 바다를 가고 싶어 하는 것들은 바다에 대한 기억 내지는 바다에 대한 관념. 지금 눈이 내가 오니 안 오니 하는데도 내 나름대로 눈에 대한 관념이 있거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 눈 못 보고 살았지. 부산에는 뭐 10년, 20년 만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눈이니까 귀하죠. 근데 서울 올라왔다니 그냥 왜 그래 눈이 자주 와. 어, 그래서 그냥 이 눈 많은 서울에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저도 하도 많이 미끄러져 가지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스키 타고 스케이트 타고 미끄러지는 거 싫어. 내가 미끄러져야 될 거는 그냥 서울 처음 올라가지고 그 애 다 미끄러진 것 같아. 나중에 원인을 발견했어요. 부산 구두는 밑에가 맨들맨들하고 서울 구두는 거칠거칠하더라고. 야, 이게 웬일이야. 그러니까 타이어로 따지면은 부산은 그냥 맨들맨들한 타이어고 서울은 스노우 타이어지. 서울 사람들 안 미끄러지는 게 난 제주가 좋아서 안 미끄러지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나중에 구두 바닥이 다르더라고. 구두 바닥이. 그렇죠. 부산의 팔 구두를 눈도 안 오는데 거칠거칠하게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서울 구두들은 뒤에 돌리니까 남자 구두 밑에 다 거칠거칠합니다. 그게 잘 안 미끄러지지. 나는 내가 뭐 선천적으로 문제가 있냐 했지. 음. 그러니까 그런 뭐냐면은 이 관념이 있거든요. 그런 관념에 따라 자기 관념에 따라 뭐냐면은 합니다. 그 관념에서 생기는 것이 사람 마음에 의미가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바다를 보고 서울에서 서울은 산이 좋잖아요. 나는 뭐 우리나라가 워낙 산이 좋은 나라지만은 서울은 명산으로 둘러다 있어요. 북한산을 가도 도봉산을 가도 수락산을 가도 관악산을 가도 어디 가도 다 산이 좋아. 서울은 참 산이 기가 막히고 서울의 특징은 그 한강이 이런 큰 강이 도심 한가운데를 흐른다는 것은 대단한 거지. 그래서 이게 지금 뭐 1,000만이 살아도 뭐 이상 없는 도시가 되고 이 많은 사람들이 공해 물질을 그렇게 막 내뿜어도 그래도 강이 막 해소를 해주니까 유지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서울 사람은 답답하지. 빌딩 숲이고 뭐. 그래서 바다들 가고 싶어 하고 어딜 가고 싶어 하고 해서 가시는 거 가잖아요. 그렇게 간다면은 여러분들이 바다를 대하는 관념하고 제가 바다를 대하는 관념입니다. 여러분들은 속초든 남해든 어디든 바다에 갔다가 가고 싶죠? 그날 저녁에 오고 싶잖아. 왜? 여러분들이 편안한 것은 어떤 서울이든 가정이든 이런 있다면은 저는 바다가 고향 같습니다. 왜? 어릴 때 계속 봐왔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바다의 관념하고 제가 바라보는 바다의 관념은 달라요. 그래서 바다 가면 여러분들은 바다다 이래서 좋아할지 모르지만 저는 아니 고향 같은데 바다를 보면 속상합니다. 아니 아버지가 하거든. 막 고향 같은 바다를 잃은 지가 너무 오래됐잖아요. 그래 속상합니다. 그래서 저는 바다를 보는 관념이 실은 그렇게 가고 싶지 않아요. 그냥 보면은 막 대면대면하고 속상하고 그런 관념이 있어요. 너무 고향 같아서. 너무 고향 같아서. 이제 그런 감정의 관념 안에서도 감정이 있는 거죠. 그죠? 어. 그러니까 자기 관념은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다가 넓고 더 넓고 시원하고 하는 관념은 여러분들이나 나나 동의할 수 있잖아요. 자기 관념을 넘어서서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관념, 모두가 그렇게 아는 관념을 우리는 개념이라고 그래요. 개념. 개념으로 가면은요. 관념에서의 의미보다 개념에서의 의미는 좀 더 명확하죠. 그래서 항상 법칙을
이야기할 때 개념이 동원됩니다. 법칙을 이야기할 때 개념이 동원됩니다. 불교에서 지수화풍도 이야기를 했고 동양에서도 음양조화를 이야기하잖아요. 천지, 띠 해가지고 예? 음양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다음에 히랍에서 물질론자들 소위 여기서 원자를 이야기한 사람들 이거 해라 뭐 하여튼 뭐 이름 헷갈린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다 옛날에 물질적인 근원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원을 이야기하면 싹 다 그 개념 안에서 명확한 속성을 따지려고 이야기했겠죠. 그래서 불교도 지수화풍 이야기하면은 동양 뭐냐면 음행처럼 우리는 오행 하잖아. 예? 그래서 어떻게 화, 수, 목, 금, 토 오행입니다. 월은 오행이 안 들어가요. 일하고 일월은 하늘과 뭐냐면은 음양을 대표하는 이야기고 화수목금토 이게 오행이란 말이야. 요일 이름이. 그래서 사주 보니까 니는 화가 맞느니 수가 맞느니 목이 맞느니 이 이야기하죠, 그죠? 여러분 당연히 지 하면 땅 하면은 딱딱한 성품이 있을 것 아니에요. 수 하면 수 하면은 유연성이 있을까요? 유연성이 물이라는 것이 흐르고 불 하면은 타오르고 열 그죠? 풍함 바람 하면은 자유로움이 있을 거잖아. 우리가 다 예측할 수 있는 그 안에의 속성 그죠? 걸 이야기할 거. 그러니까 지수 화풍 했을 때 이야기할 때나 동양에서 음양 오행 할 때나 다 그것은 실은 오행에서 화 하면은 화의 속성을 이야기하고 모두 동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오행에서 화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불이야. 개념화된 불이야. 개념화된 불이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에 의해서 법칙이 정해지고 그 법칙에 의해서 사람들을 임상화하는 거지. 똑같이 사주팔자가 똑같은 애가 같은 운명으로 살까? 이 생각 안 해봤지? 내가 미국에 지금 태어나는 놈하고 한국에 태어난 놈은 사주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 시간이 다르고 낮밤이 다르잖아. 지금 똑같이 태어나도 이게 우리나라 뭐냐면은 예? 사주팔자 동양 그 사람들이 동양 철학이라 이게 동양 철학은 그게 아닌데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함정입니다. 아니 미국에서 태어난 놈하고 지금 우리 태어난 놈이 사주가 같아야 되는 사주가 다르잖아. 그러면 그 사주팔자는 우리한테만 적용되는 거야? 미국에서 적용 안 되고 그걸 어떻게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근데 똑같은 사주를 가진 놈이 같이 살아. 달리 살아. 그건 또 어떻게 설명할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뭐 그럼 사주팔자로 설명 안 되는 분이 너무 많으니까 사주팔자는 용도 폐기돼야지. 그것에 있어서. 그거는 이제 차치하고 그 안에 동원되는 모든 것이 어떻게 관념을 자기들이 임상적으로 모아서 동의되는 관념으로 해서 개념화시켰다라고 착각하고 있지. 근데 많은 개념을 그렇게 개념으로 가는 거지. 뭐 오늘날 학문 중에서 개념이 가장 많은 뭐냐면은 학문은 수학이지. 객관 대상에 대해서 수라는 추론적 객관 대상에 대해서 개념화시키는 작업이 있기 때문에 개념이 가장 많죠. 그래서 뭐 수학 보면은 뭐 이게 뭐 우리는 알도 못하는 부호가 아니야. 뭐 잔뜩 있어가지고 머리가 아프지. 뭐 공식 하나 써놓으면 이게 뭐 하려고 이렇게 막 써놓는 거. 대충 살아도 편한데. 우리 같이 이제 뭐냐면 인문학이라는 게 머리가 안 좋은 사람들 인문학. 원래 머리가 안 좋은 사람들이 인간에나 많지. 머리 좋은 사람들은 따박따박 따지지. 그래서 머리가 안 좋은 사람들은 역사 이런 게 편하지. 대충 보면 요래 봐가지고 대충 요래 이야기해도 맞고 저래 이야기해도 대충 맞고 이게 편하지. 정답 수학은 항상 답이 있잖아. 어, 수학은 항상 답이 있기 때문에 아유 답 찾으려면 골치 아파요. 그래서 나 답을 항상 나 못 찾는 그 나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운전면허 시험 이후로 나 시험 절대 안 친다. 지금까지 시험을 안 치고 살아서 나 복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근데 그게 개념입니다. 개념. 자 개념으로 세상을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들 보세요. 법이라는 것은 예? 좋은 걸까 나쁜 걸까? 악법도 있고 선법도 있겠지.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법 하면은 마치 가위 눌린 듯이. 그러니까 관념하고 다르게 개념화돼 버리면요. 사람을 약간 종속시킵니다. 의미에 내가 가진 의미가 아닌데도 조장된 의미에 내가 가두어집니다. 조장된 의미에 가두어집니다. 요게요. 개념이 더욱 발전해요. 뭐로 발전하겠어요? 신념으로 갑니다. 신념으로 하면요. 그러니까 관념이라는 것은 아까 소위 이야기해서 그 뭐야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객관이라고 했잖아요. 객관. 그러니까 사람은 사실에 대해서는 객관성을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자기 관념은 철저히 주관이죠. 자기 관념은 개념조차도 시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념조차도. 그러니까 귀천이라는 것이 세상에 귀천이 어디 있냐 오늘날 그거지. 우리가 근대화되고 난 다음에 사람의 안에는 귀천이 없다고 생각했지. 옛날 고대 중세 사람들은 싹 다 귀천이 있었죠. 거기서는 그게 법이지, 개념이지. 그러니까 그 개념이 사람을 억눌렀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관념이, 주관에 대한 관념은 뭐냐면은 보편성을 가진 관념이 소중한데, 객관적 사실이 소중하고, 보편적 관념이 소중한데, 이 보편성을 지향하다 보니까, 보편성이 어떻게 해요? 아까 얘기한 대로 개념을 가지고 되고, 그 개념이 보편적이에요. 안 그러면 보편을 넘어서서 법이 돼버렸어. 보편을 넘어서 법이 되는 순간 그 의미는 의미에, 즉, 내가 가지는 의미도 아닌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의미에 내가 구속됩니다. 개념에 의해서 구속됩니다. 오늘날 법치주의 하잖아. 법치주의라는 말은 법의 정신에 입각해서라는 뜻입니다. 법의 정신이라는 것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 만인이 평등하다 했을 때는 약자를 보호하려는 게 법의 정신이요. 강자는 법 없어서 살아요. 강자는 강자에 대한 피해를 약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으려고 만들어 놓은 게 법이지. 강자를 보호하려고 만들어 놓은 게 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법치라는 건 뭐죠?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법치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법치는 법전에 나온 대로지. 약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고 법전에 나온 대로잖아. 근데 그 법전에 나온 대로도 그 객관성을 잃어버려요. 어떤 경우는 법전에 나온 대로 하는데 어떤 경우는요. 저거가 주관적 판단을 해가지고 막 다 빼주고 뭐하고도 한단 말이야. 어? 편의점 가서 빵 하나 훔친 거 가지고 그냥 어? 내지는 어? 알바다가 뭐 하나 훔친 거 가지고 해고 사유가 되고 뭐가 되는데 어? 나도 다 빼먹은 놈도 그냥 다 나오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법치가 아니지 그거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법치라는 걸 잘 모르는 거지. 법에 대해서 왜 근대 법이 생기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른단 말이야. 왜 그러냐? 사람들은 그런데도 왜 그걸 받아들이냐? 법의 의미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가히 눌려 있다. 개념에 에? 개념에 속박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 개념이요 신념으로 갑니다. 관념이라는 것은 경험 대상에 의해서 내가 축적된 것이 관념이거든. 그렇지만 그것이 추론되어져서 개념을 가집니다. 개념이라는 것은 있는 거야. 추론되어져서 합의한 거야. 추론되어서 합의하고 동의된 것이 개념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것이 아니라 완전히 추상에 의해서 예? 추상에 의해서 전제되고 제공되고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마치 좀 전에 안심도가 얘기한 진리인 것처럼 무엇이 진리다라는 것처럼 뭐냐면은 신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신념으로 바뀌게 되면은 개념에 구속된 게 아니라 신념에 종속됩니다.
신념에 종속되는 이야기를 건강경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얽매이지 말아라. 건강경에서 나오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뭐죠? 개념을 넘어선 신념입니다. 아트만에 대한 신념. 그죠? 사트와에 대한 신념, 지유와에 대한 신념, 푸드갈라에 대한 신념. 그 신념입니다. 그게 있는지 누가 알지도 못해요. 보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월요일날 이야기하는 무색에 대한 신념이나 마찬가지죠. 평화가 마치 있다라는 거예요. 평화가 있다. 평화라는 말은 있지. 평화로움을 봐본 적이 없어요. 경험한 적이 없고 인류 역사에서. 지가 편안한 적은 있겠지. 예.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고조선 이후로 가장 편안한 시기입니다. 가장 최단 시간 전에 6.25를 겪었지만 4.19 겪고 예? 다 이런저런 걸 겪었지만은 80년대 이후로 비약적인 경제 발전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도 발전해가지고 이렇게 평화로운 적이 없어요. 근데 자살률은 세계 1등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평화로운 거예요? 했을 때 말은 있지만은 그 평화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경험해 보지도 못하고 모두 다 함께 어떻게 해요? 만들어 보지도 못하고 한 게 평화입니다. 근데 어떻게 평화를 믿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며. 응? 하늘에는 영광하면서 땅에는 평화하면서 2000년 동안 그렇게 소리 질렀으면 땅에 좀 평화가 있어야 될 거다. 25일 되면 맨날 크리스마스 트리나 올라가는 거죠. 요즘 라디오 틀면은 크리스마스 온다고 이제 뭐 캐롤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저도 듣기 좋아해요. 뭐 노래 좋은데 어떡할 거요? 노래 듣는 거 좋은 거 그냥 듣기 좋아하지만은 실은 그건 이상이지 우리가. 어. 근데 그 이상에 대한 과도한 신념이 되고 그 이상에 의해서 종속됩니다. 아니 세상이 평화로워야 돼서 예? 말썽 일으키는 자들이 싹 다 증오스럽다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예. 말썽 일으키는 자들이 그게 말썽인지 그거는 지주관적 상황에서 말썽이지 그 사람 어떻게 보면요 살기 버거워서 비명을 지르는지도 모릅니다. 그게 어떻게 말썽이겠어요? 여러분 집에 애가 온다고 해가지고 문 꼭 딱 걸어다 놓고 애를 그냥 팍 뒤집어 엎어요? 아니잖아요. 달래야 되잖아요. 애가 울면은 얘가 지금 뭔 요구를 하는지 기저귀를 갈 때가 되는지 젖병이 문제지 뭐가 열이 끓는지 안 돼. 달래고 파악해야 되잖아. 우리 사회는 그런 울음에 대해서 악의 울음처럼 그렇게 파악해 봤던 적이 있냐. 어? 어제 무슨 뭐 삼각지역 바로 통과했다는 걸 자랑스럽게 뉴스에 떠들고 앉아 있고 예?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자 해놓고 예? 저거 실컷 정치적으로 다 이용하고 말이에요. 나는 내일 이태원으로 가보려고 생각하는데 예? 결국 누가 어떻게 죽었는지 이름도 못 내게 하고 예? 그렇게 정치적으로 누가 이용한 거야. 예? 그러니까 그걸 다룰 만한 지금 충분한 뭐냐면 우리가 그런 자격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면하잖아. 뭐 하잖아. 왜 그럴까요?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냥 내 분리, 유분리를 따져서 그렇습니다. 아니, 아픈 건 아픈 거잖아. 아픈 걸 어떻게 아프다고 이야기하는데, 아유, 아프구나라는 이야기조차도 못해주면 어떡해. 그거는 큰 결함이지. 응? 큰 결함. 장애야, 그게. 사회적 장애가 된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아픈 건 아프다고 할 줄 알아야지. 여러분, 길 가다가 눈길에 미끄러져 자빠진 사람요. 딱 그 사람한테 이야기할 수 있죠. 니뭐 때문에 나가지고 있으면 끌어지는데. 집에 가만히 있지. 그럼 지나가면은
살기 좋은 세상이요? 아니 자빠지는 데가 아이고 아이고 나 다친 데 없어요 하는 게 인지상정이잖아. 그것조차도 그냥 가로막고 있는 세상. 그것조차도 왜? 개념. 내가 개념이라고 얘기했지만은 마치 그냥 매스컴 이용해가지고 사회적으로 조장해가지고 불편한 관념으로 만들어. 그 신념. 우리 사회가 그렇게 그냥 혼란스러워 만드는. 뭔 놈 국가가 백성을 위해 있는 게 국가지. 예? 그런 신념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하나도 평화롭지 않아요. 하늘에 영광이 있으라는 거죠. 하긴 요즘 하늘에 하도 인공위성 많이 쏘가지고 하늘에 지저분한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하는 거거든. 그게 지금 우리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직접 체험에서의 의미가 관념을 만들고 그게 사회적으로 개념화되고 그게 뭐냐면은 종교 사상 안에서 신념화되는 것이 상의 정체입니다. 그래서 니미tta, 그 다음에 개념을 쌓냐, 락샤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자 대상은 객관적 사실이 돼야 된다잖아요. 관념은 주관적이래 보편적이라 했어요. 보편적이래. 보편적 관념이 나중에 신념으로 쭉 넘어가는데 사람들한테 그러한 세상의 모든 대상이 가치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 가치가 중요하고 어떤 사람은 이 가치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음식 맛 다르지. 의미에 있어서 그 사람한테 주는 의미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가치가 생깁니다. 가치가 생깁니다. 락샤냐 이거 특상,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뭐냐면은 가치까지는 오늘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이거 하면 또 초기 불교 이야기도 돼야 되기 때문에 은경하고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건강경에서는 그런 뭐냐면은 상에 대해서 니미tta, 산냐, 락사냐 같은 그런 상에 대해서 과도한 집착을 하지 말아라 이야기하는 게 건강경이에요. 건강경.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첫 장벽이 생각입니다. 생각. 첫 장벽이 생각입니다. 그 생각이 주관적, 예? 객관적 사실에 대해서 주관적 보편적 관념에 대해서 그래서 주관적이고 보편적이고 그 다음에 그 가치에서 몰가치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첫 번째 관문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뒤에 뻥 뚫려가 이거는 왜 이런 관념이 생겼어? 마음이 공해서 생깁니다. 공해서 무량해서 아까 무량한 마음에 공한 마음에 일이 오면 일이 꽉 채운댔잖아요. 그죠? 일이 오면 일이 꽉 채우기 때문에 일에 100도 올 수 있지만은 일이 양보를 할까? 일을 꼭 잡을까? 그걸 집착이라 그럽니다. 그죠? 100도 올 수 있고 만도 올 수 있잖아요. 예? 일을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니고 어떻게 해요? 일만 자꾸만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의미, 예? 뭐냐면 가치, 이런 것에 대해서 자꾸만 따지고 수습하는 것이 불교 공부고 단순히 공한 것이라서 자유롭고 밝고 참되고 라고 할 일이 아니라는 거야. 일이 안 치워진다니까. 백이 안 치워지고. 어. 1이라도 가지고 있는 게 어디야. 마이너스 1 아닌 게. 어?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사람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끔찍한 사건 보면 그 끔찍한 사건에 다 눈 감아요. 저도 이런저런 보면은 아이 그냥 맨날 세월호 이런 거 뭐 자꾸 보면은 속상해. 안 보려고. 왜? 사람 속상한 거 보고 싶나?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공포영화거든. 내가 돈 내고 무서워. 돈 내고 스릴러 이거 별로 안 좋아해요. 내가 왜 위기 상황에 빠져야 되느냐고 내 마음이. 그걸 즐기는 사람도 있는데 뭐 따뜻하고 이런 거 편한 거 이런 거 좋아해요. 좋아해요. 그런데도 어떤 문제가
내 문제가 되고 내가 풀어야 되고 내가 그 안에서 내 나름의 답을 가지기 위해서는 문제 속으로 들어갈 필요도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눈 감고 외면하면은 안 되지. 아유, 나도 눈 감고 외면해가지고 무관심하고 해가지고 그거는 그거대로 에휴 그냥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 그랬어? 라고 그냥 한마디로 치부해버리고 눈 감고 난 다음에 다른 이야기 쭉 할 수도 있지. 잘 되는 이야기하고 좋은 이야기하고. 내가 옛날에 불교신문 만드는 후배들한테 그거 신문에 내는 기사로 보면 우리나라 불국토다 야씨. 맨날 좋은 것만 내니까. 불교신문들 입장에서 내 이해합니다. 왜냐면은 스님들 좋은 거 써줘야 좋다라지. 안 좋은 거 쓰면은 스님들이 주 고객층인데 그 신문 보겠냐고. 근데 여러분, 어? 불교신문에서 이때까지 낸 기사나 그걸 보면 우리나라 벌써 불국토 되고 포교 다 됐어야지. 뭐 안 되는데. 어. 안 되는, 뭐 그거에 대해서 말하기를 꺼려했다고. 이야기하기를. 근데 불교는요, 아까 고를 내가 겪어야 된댔잖아요. 내가, 어? 내 속살이 드러나야지. 내 안에 치부가 어? 드러나야지. 그래야 내가 창피한 줄 알고 더 이상 안 할 것 아닙니까? 예? 그거를 깨달아야 된다니까. 그거를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그냥 휘황찬란하게 어? 밝다, 맑다, 참되다, 청정하다 이래 보면 불교 안 돼. 이게. 그러니까 기독교 신자들 맨날 지는 회개하고 잘못하고 회개하고 잘못하고 뭔 짓이냐고. 이게 윤회지. 회개하고 잘못하고 뭔 짓이냐고 그게. 그게 아니고 회개를 했으면 더 이상 잘못을 안 해야 될 것 아니요. 그러면은 또 잘못한다는 얘기는 회개하지 않은 거지. 왜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회개를 했어요. 행운을 바랄까? 행운을 바라기 때문에 계속 그렇다면 불교도 자꾸만 그런 기복, 복을 바라서는 안 돼. 아니고 솔직하게 내 내면이 까발려져야 그게 공부가 되고 그 내면을 막는 첫째 관문은 아까 얘기한 대로 뭐냐면은 객관적 사실을 보지 못하는 경험하지 못하는 보편된 보편적 관념이 아닌 주관적 관념에 머물든 내지는 개념에 속박된 신념에 종속된 신념에 종속된 그런 뭐냐면은 내 마음의 창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가 될까? 아무것도 되지도 않지. 그러니까 뭐냐면은 참 이게 우리나라 부라는 것도 부의 상징도 재밌어가지고 이놈 그냥 아파트에 모든 게 뭐 부의 상징이 다 걸리다 보니까 집주가 딱딱딱 대문자를 착착착착 뭐 벽돌 다 올리잖아요. 농촌에 가면 이제 사람이 안 살아가지고 땅이 남아돌잖아. 땅이 남아돌고 펑 터지고 했단 말이야. 어떻게 보면 여기에 모든 욕망이 다 밀집돼 있지. 돼 있지. 이것도 시절 이전에 이런 욕망이 밀집돼서 이런 배단을 가져왔습니다마는 예? 이 배단이기 때문에 부작용에 의해서 이것에 대한 이때까지는 나는 자산 가치가 올라가니까 긍정적 측면만 막 바라봤을 것 아닌가 봐. 이거에 대한 부정적 뭐냐 양이 있었으면 발급이 있어서 어둠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둠을 우리가 이제 경험할 수밖에 없던 상황으로 막 가지요 시절이 그래 간단 말이야. 다 그게 어떻게 내가 욕망에 사로잡혀 가지고 실은 우리나라 사람들 다 그렇잖아요. 객관적 사실이 중요해요. 안 그러면은 집 있냐 자리 있냐 없냐 이 있냐 없냐가 중요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거든. 예? 보편적 관념에서 뭐냐면 우리가 뭐냐면은 거주 형태나 주거가 중요했어. 안 그러면은 개념화된 주거 형태를 가지고 있어. 다 개념화된 주거 형태지. 여러분 지난번에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아파트에서 여러분 볼일 아침에 보세요. 위를 쳐다보면 쌓았던 무슨 구멍만 보인다? 똑같은 위치에 쫙 있잖아. 이게 지금 막혀 있으니까 안 보일 뿐이지. 예? 야, 그 밖에서 단면도 자르면 웃긴다. 졸졸 잘려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라면 이건 모양새가 별로 백이 안 좋다고. 근데 개념화됐잖아. 개념에 종속돼가지고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아니 나 맞아요. 자산을 가지든 뭘 가지든 부가 늘어난 건 사실인데 그 부에 대해서 자유로움이 없잖아. 부가 생기면 나는 보다 더 자유롭고 잘 살 줄 알았는데 그 부를 여러분들이 가진 만큼 자유롭냐고. 다시 개념에 종속돼 가지고 부의 자유가 전혀 없지. 그게 신념화된다니까. 강남불패가 신념, 신념이고 뭐, 어? 신념화된다니까. 그게 지금 우리의 상을 지금 다 자리 잡고 앉아 있잖아요. 우리 상을 다 갉아먹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 저런 것들. 그거 안에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예? 다 일어난단 말이요. 다 난단 말이요. 아침에 뭐 요즘 뭐 무슨 뭐 건강보험도 뭐 혜택 줄인다, 뭐도 줄인다, 뭐도 줄인다 하는데, 예?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 아니 이거 뭐 줄일 이유가 있겠죠, 그죠? 건강보험 재정이 안 좋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줄일 이유가 있겠지. 그럼 줄이려면은 꼭 줄여야 돼요. 안 그러면 더 걷는 방법은 없을까? 지금도 많이 커서요. 예?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많이 올랐는데 예? 꼭 이걸 줄여야 되겠냐고. 다른 방법 없을까? 이 줄이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비용 많이 나가는 게 나도 한 달에 병원 한 번 가가지고 뭐냐면은 약 타가 오는데 나한테 비용이 많이 들겠어요. 중증 환자들한테 비용이 많이 들겠어요. 중증 환자들 비용을 줄여야 줄이는 겁니다. 전 국민한테 고혈압, 당뇨약을 안 줄 수는 없잖아. 그럼 중증 환자들 줄이잖아요. 이제 생각을 여러분 안 해보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그걸 자꾸만 따져보는 거고. 해보면은 중증 환자들이 그러면 돈 없어 죽어야 된다는 얘기. 아, 좀 참못 계시잖아. 예? 그러니까 그전에는 중증 환자들 혜택이 있어서 그 사람이 적은 비용에 집도 덜 망하고 옛날에 암 걸리면 집 망했잖아요. 집도 안 망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살 수 있었다면은 지금 옛날에 어떻게 암 걸리면은 치료받았어요? 죽었어요? 좀 그건 좀 서글퍼지잖아. 돈 있으면 내가 막는 거. 돈 있는 사람 문제가 안 생긴다니까. 이거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예요. 그냥 단순히 누가 탁 줄이는 게 아니고 사회적 합의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이야기거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해. 왜냐면 나는 근데 여기 앉아 있는 사람 나 스스로도 언젠가는 중증으로 떠질 확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 개념이죠. 네? 그거에 대해서 다 돼 있다면은 도대체 이게 우리가 어떤 의미나 가치로 세상을 살아가느냐 했을 때 각자의 관념이 다르고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 다르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특정 부류의 신념이 달라서 이게 복잡해진다면은 야, 우리야말로 참 불행한 세상을 엄청난 지금 부를 고조선 이래로 획득한 사회에 살고 있지만은 불편한 시절을 보내고 있지는 않은 걸까라는 반성. 이런 것들이 모난 공간, 그거 치워가지고 그냥 아무 변함없는 공간으로 이야기할 만한 능경의 단순함을 넘어서 불교의 여러 가지 복잡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강경만 하더라도 니미타, 선냐, 락샤냐 같은 예? 쉽지 않은 우리한테 재료를 제공해주고 그것에 의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야 나는 객관성을 가지고 있는가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가치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가 했을 때 그것이 뭐냐면은 나의 관념을 구성하고 있는데 그것에 있어서 나는 부족함이 없는가라는 반성을 하게 되고 청정한 마음보다 오히려 그런 고민을 더 하게 됩니다. 오늘 다 끝낼래 했는데 읽으면서 끝냅시다. 만약 내가 물은 것처럼 방에 들어갔을 적에 보는 주체가 축소되어 작아진 것이라면 해를 쳐다볼 적에 내가 어떻게 보는 주체를 늘려서 해답게 하며 이거 다
주체는 변함이 없다는 이야기죠. 만약 담과 지붕이 막혀서 보는 주체가 끊어진 것이라면 작은 구멍을 뚫었을 적에 왜 이는 흔적이 없느냐. 그 이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공해서 어떤 거에도 다 상해서 그렇습니다. 모든 중생이 시작 없는 아득한 옛적부터 지금까지 혼미한 자신을 물질이라 생각해서 자신을 물질이라고 생각하는 자신을 대상과 그냥 일체시켜서 본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그 대상의 지배를 받게 되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크고 작은 것을 보지만 그래서 대상에 의해서 여러분 영원한 것이 좋아요? 소멸되는 것이 좋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것이 좋아요? 소멸되는 것이 좋아요? 이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 어디는 걸 택하든 여러분들한테 이 질문을 받아들인 여러분들은 추상 속에 있는 겁니다. 영혼과 소멸을 모르면서.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가는 거죠. 현실로. 남편하고 영원히 사는 게 좋아요? 달리 사는 게 좋아요? 여론 달라지잖아요. 그죠? 연애심 자꾸만 웃지 말고. 그래서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소위해서 영원이나 소멸이라는 이야기도 실은 이게 선악, 좋고 싫음이 없는 것인데 사람들이 영혼 편에 드는 것은 뭐죠? 대상에 의해서 단련되어서 실은 뭐냐면 개념 속에 가두어져서 그런 거죠. 만약 물질을 지배할 수 있다면 부처님과 같이 곧 마음이 원만하게 밝아져서 도량을 움직이지 않고도 한 개의 턱걸에 시방의 국토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지만은 즉 사실에 대해서 객관성, 관념에 대해서 보편성, 그 다음에 뭐냐면 신념에 대해서 특수성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고 그것에서 자유롭고 그것을 뭐냐면 잘 사용하는 자가 깨달은 자가 된다라고 오늘 마무리 짓겠습니다.